안녕하세요. 저는 심장동맥 협착에 미치는 대사증후군의 영양인자 분석을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론의 연구 목적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허혈성 심장질환의 진료인원은 2015년 80만 4천 명에서 2019년 94만 2천 명으로 17.2% 증가하였으며 이는 연평균 4.2%씩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단일 심장질환으로 사망하는 원인 중 37%가 허혈성 심장질환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은 심장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 심장 근육에 혈액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이러한 허혈성 심장질환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로 대사증후군 관련 지표를 측정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이론적 배경입니다. 대사증후군이란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비만,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의 대사 위험 요인을 3가지 이상 가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은 연구마다 차이가 있지만 한국 성인에게서는 약 11에서 19%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을 가진 사람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3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연구 대상 및 방법입니다. 종합병원 심장내과에 입원하여 심장동맥 조영술을 시행하였고 50대 이상이며 신체 계측과 혈액 검사를 모두 시행한 324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심장동맥 조영술이란 도자를 경피적 경로를 통해 심장혈관 시작부에 위치시킨 후 선택적으로 각 혈관에 조영제를 주입하면서 심장동맥의 해부학적 모양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진단기법입니다. 중증도 평가는 오른 심장동맥, 왼앞 내림가지동맥, 왼 희도리가지동맥 3가지 혈관을 촬영하여 대한심혈관중재학회의 심장동맥 조영제술 가이드라인에 따라 혈관 내강이 70% 이상 좁아지면 유의한 협착으로 보고 협착혈관 개수에 따라 베슬 디지즈 1, 2, 3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림 1은 정상 심장혈관 촬영 영상입니다. 그림 2는 협착 심장혈관 촬영 영상입니다. 화살표로 협착혈관을 표시했습니다. 대사증후군의 측정 기준입니다. 각 학회의 진료 지침에 따라 측정했고 본 연구에서는 경구약을 복용하는 경우도 대상자에 포함했습니다. 통계 분석으로는 교차 분석과 카이스퀘어 검정과 상관관계 분석과 다중회귀 분석을 이용했으며 SPSS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했습니다. 결과입니다. 연구 대상자의 임상적 분석으로 성별에 따른 연구 대상자의 영양인자 분석과 연구 대상자의 분포입니다. 이완기 혈압 수치와 고혈압, 비만 대상자는 남성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총 콜레스테롤, 고밀도 단백질 콜레스테롤, 저밀도 단백질 콜레스테롤 수치는 여성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심장동맥 협착 중증도 분석 결과입니다. 전체 324명 중 정상 대상자는 155명이고 심장동맥 협착이 있는 대상자는 166명입니다. 1VD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82명이며 2VD는 54명, 3VD는 30명입니다. 대사증후군의 분석 결과입니다. 연구 대상자의 고혈압 측정 기준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함이 나타났습니다. 교차 분석 결과 대상자의 55.2%에서 고혈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구 대상자의 당화혈색소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함이 나타났습니다. 교차 분석 결과 대상자의 22.9%로 대사증후군 중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상지질혈증 분석 결과 연구 대상자 324명 중 236명이 이상지질혈증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대상자 중 고혈압 55.2%, 당뇨 22.8%, 비만 32.4%보다 높은 72.8%를 차지하여 중요한 인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구 대상자의 체질량 지수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함이 나타났습니다. 비만 대상자 분석 결과 연구 대상자 105명 중 남성 64명으로 여성보다 많았습니다. 심장동맥 협착 중증도와 영양인자의 교차 분석 결과입니다.
유의 수준 0.05% 기준에서 고혈압, 당뇨, 이상 지질혈증은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비만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심장동맥 협착 중증도와 각 인자들의 상관관계 분석입니다. 이상 지질혈증, 당뇨, 고혈압 순으로 심장동맥 협착 중증도와 상관관계를 가졌습니다. 비만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장동맥 협착 중증도의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입니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에서 어떤 것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지 파악하는 통계 분석법입니다. 분석 결과 3개의 주요한 심장혈관 중 하나의 혈관에 협착이 있는 1VD에서 당뇨가 있는 사람이 정상인 사람보다 1VD가 될 확률이 3.3배 높고 이상 지질혈증은 7.7배 높았습니다. 2VD에서 당뇨가 있는 사람이 정상인 사람보다 2.9배 높고 이상 지질혈증은 8.5배 높았습니다. 3VD에서 당뇨가 있는 사람이 정상인 사람보다 5배 높고 이상 지질혈증은 17.5배 높았습니다. 고찰입니다. 선행 연구로 심장동맥 조영술 후 재협착 발생 예측 인자로 흡연이 연관 있다는 연구와 체지방과 BMI를 낮추는 것이 관상동맥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대사증후군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심장동맥 조영술을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심장동맥 협착의 중증도를 나누어 후향적으로 평가한 연구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대사증후군 인자를 찾는 데 연구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연구가 예측 인자를 찾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협착된 대상자에서 영향 인자를 분석한 연구로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카이-스퀘어 검정으로 심장동맥 협착 중증도와 영향인자 간 관련성을 파악하였고 비만을 제외한 영향인자들에서 관련성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으로 심장동맥 협착 중증도와 각 인자들의 영향력을 파악하였고 이상 지질혈증, 당뇨, 고혈압 순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짐이 확인되었습니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 모형 분석으로 심장동맥 협착 중증도에 어떤 인자가 가장 발생 가능성이 높은지 알아보았고 이상 지질혈증과 당뇨가 모두 유의하게 교차비가 증가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연구의 제한점으로 기존에 복용하던 약물이 연구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 연구 집단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의 생활습관 정보 수집이 미흡했습니다. 본 연구는 일반 연구 집단에는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심장동맥 질환을 의심하는 환자들에게는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구를 통하여 심장동맥 협착의 중증도에 당뇨, 이상 지질혈증을 위험인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심장동맥 협착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당뇨와 이상 지질혈증을 주의 깊게 평가하면 진단과 조기 발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결론입니다. 심장동맥 협착 중증도의 위험인자를 확인하고자 심장동맥 조영술을 시행한 자를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영향인자로 대사증후군인 고혈압, 당뇨, 이상 지질혈증, 비만을 중심으로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 대사증후군에서는 이상 지질혈증이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두 번째로 당뇨가 중요한 인자로 확인되었습니다. 고혈압은 관심인자로 체크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비만은 신뢰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았으며 협착 중증도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심장동맥 협착 중증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인자는 이상 지질혈증과 당뇨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